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와 종목들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살펴보시죠. 오늘도 MBN골드의 최고의 종목 전문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시장 보니까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그럼 금리 인하가 이제야 좀 시작이 되는 건가 싶긴 한데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를 올렸던 재료가 또 이 금리 인하인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명확해지면서 바이오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었던 건데 미정부가 셧다운되면서 그게 30%까지 내려갔던 거고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이제 2인자, 3인자들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4%까지 배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많은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게 뭐냐면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대 5예요. 오. 사실상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 지표가 살짝 둔화가 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10월 고용이나 11월 고용을 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끗 차이로 하게 될 거고 못 하더라도 한 끗 차이로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1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하냐 못 하냐의 차이보다도 이 금리 인하 경로가 명확하냐 안 하냐 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뭐 소비 지표라든가 이 고용 생산자 물가 지표까지 봤을 때 결국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까지 좀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제금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내려와 있고 아까 10시부터 원래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우리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또 어떤 그 인터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는 아직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달러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가 다 같이 올라온 게 아니라 원달러만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서학기민들 어떤 미국 투자,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미국 투자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은 환율도 잡힐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시장에 최근에 못 갔던 게 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죠. 그러면 환율이 잡힌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장은 좀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번 주에 남은 후반부도 마찬가지고요. 12월 초 중순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던 이 환율도 역시 좀 잡히길 바라면서 오늘 오후장 어떻게 좀 대응 세워볼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좀 하이닉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2번이나 반등이 나왔는데 반해서 하이닉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악재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보면 저도 무슨 악재가 있나라고 이제 많이 검색해봤는데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이 다 올랐는데 유독 엔비디아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TPU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빠지다 보니까는 이 AI 지금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연합이다 보니까는 지금 하이닉스가 같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도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올라갔던 시장 한다면은 지금은 바이오가 돼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12월 초 중순까지 바이오 그 이후엔 다시 또 반도체가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렴한 반도체 바이오 쪽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던 와중에 이제 화면 보시면 하이닉스가 이제 양봉 전환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면서 오늘 좀 리뷰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한올 바이오 파마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1월 13일에 매수한 이후에 13%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8% 넘는 상승 보여졌는데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본다면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내일 기업 IR 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이제 기술 이전을 이뮤노반트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뮤노반트라는 그 미국 바이오 기업을 최대 주주가 지분을 더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M&A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번 연도만 지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이 M&A 인수합병이 작년에 2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업계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아마도 이제 오늘 그 내일 IR을 통해서 이제 다음 그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온다면은 아마 뭐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D&D 파마텍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D&D 파마텍도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하면서 급등했던 건데 지금 이 하늘바이오 파마도 그런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도 매수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역시 좀 지금도 매수 관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일동제약이죠. 11월 17일에 매수한 이후에 10% 넘는 상승 보여줬고 오늘도 4% 상승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좀 비만 치료제 여전히 계속해서 다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동제약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만 치료제가 지금도 지금 이 탑픽 2개의 회사가 100조가 넘게 팔고 있고 이게 경구용으로 됐을 때는 5년 뒤에 300조가 나올 텐데 지금 일동제약이 갖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이 데이터가 지금 그 2개의 빅파마보다도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도 경구용이 이제 게임 체인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고 이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화이자가 메스라 인수했듯이 많은 빅파마가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은 5년, 10년 걸리는 거고 이미 기술 개발에 돼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기업을 사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1에서 10까지 갔을 때 7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비만 치료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 M&A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술 이전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기술 이전 가능성이 꽤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 일동제약 여전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의견까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렇다면 저희 중요한 섹터 한번 공략해 봐야겠죠. 오늘 섹터는 저희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가지고 오셨는데 제목이 딥시크가 생각난다라고 하셔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저희 1월 달에 모두가 다 아시죠? 이 딥시크 발표한 이후에 많은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원전이 좀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딥시크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챗 GPT가 이제 우리 AI의 아버지고 샘 알트먼이 챗 GPT를 많이 쓰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챗 GPT 누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 1월 달에도 보시면은 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는데 중국의 딥시크가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당시에도 이제 고성능 GPU는 수출이 안 되던 때입니다. 근데 저성능 GPU 갖고 챗 GPT보다 더 좋은 딥시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자본 지출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만들어 갖고 챗 GPT 같은 걸 만들고 있던 건데 중국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챗 GPT 같은 걸 만들었다 보니까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AI 인프라가 필요 없구나라고 하면서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부터 이제 어떤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원전주, 뭐 에너지 그런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국의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이 저 인프라로 그 챗GPT를 능가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 이제 좀 약간 좀 그 부풀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저 인프라로 딥시크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어떤 고사양 인프라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어떤 딥시크라든가 챗 GPT보다도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사양으로 만들었는데 고사양이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되면서 결국은 딥시크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결국엔 그때부터 원전주 보시면 그때부터 지금 뭐 5배, 6배 올라가 있는 거고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뭐 오클로 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 급등이 나와 있거든요. 네. 결국은 딥시크 상태로 인해서 버블인 줄 알았지만은 버블이 아닌 게 확인되니까는 그 당시에 그 AI 기업들 다 급등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글의 TPU 상황을 딥시크가 생각난다고 표현한 거고 결국 TPU 때문에 뭐 엔비디아 중래만에 뭐 GPU 이제 필요 없네라고 나온 건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GPU 시장은 따로 있는 거고 TPU가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TPU를 보면서 더 빨리 자본 지출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자본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메타까지 이제 TPU 쓴다고 이야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딥시크 사태를 봤을 때 AI 버블 우려 뒤에 더 큰 상승이 나왔다 한다면은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딥시크 상황 이후에 역대급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더 빠른 모델을 학습시키고 더 빨리 이제 더 복잡한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이 더 크게 밀렸다 했던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본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전주도 급락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지금 몇 배 올라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TPU 때문에 놀랐습니다만은 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또 이 발표가 나왔고, 지금 국내 증시도 보시면은 이 TPU 사태 이후에 오늘 보시면 원전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원전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주에서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실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다면 어떤 걸 사야 되나, 그 종목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AI 버블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TPU와 GPU의 어떤 발전 구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원전주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종목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 탑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 바로 BHI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화력 발전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 복합 화력 발전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HRSG가 이 복합 화력 발전에 있어서 이제 LNG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어나오는 증기를 또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게 이제 이 HRSG인데, 이 복합 화력 발전소에는 이제 가스 터빈이 있고 이 HRSG가 있고 증기 터빈이 있습니다. 그 가스 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HRSG를 이 BH가 만드는데 글로벌 점유율 1등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가스 터빈 같은 경우도 이 화력 발전소 왜 올라가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뭐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원전은 시간 꽤 많이 오래 걸리고 SMR도 아직 상용 안 됐는데 한 3년 걸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 화력 발전소를 먼저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글로벌 시장 좀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SMR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이 대형 원자로 AP1000을 건설하기로 이제 한다고 보도가 나왔고 매기를 짓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SMR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건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SMR의 파운드리로 이제 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기를 공급하는 파운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터빈 부품을 공급하는 게 BHI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SMR 파운드리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용기를 공급한다면은 이 BHI가 이 터빈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 BHI는 가스 터빈에서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와주면서 그냥 최근에 이제 원전주가 빠졌던 게 오클로, 뉴스페이퍼 이런 것들이 빠졌던 게 어떤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몇 배 올랐지만 실적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BHI는 가스터빈 쪽에서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가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SMR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원전주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이렇게 원전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지 차트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전 종목들이요, 이렇게 쭉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종목이 먼저 갈 거냐 중요할 것 같은데 한 3-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뭐 탑2 안에 들어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6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39,0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목표가 최근 고점이었던 6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수요일인데 또 무료 방송으로 만날 수 있네요. 무료 방송이 있는데 원전주들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하고 왜 올라가는가 설명드릴 거고요.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아직도 급등할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만 사두시면은 아마 12월 연말에 따뜻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고 설명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부터 방송되는 유튜브 무료 채널에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